이제 또 백인의 신세계 여성 판정단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요. 이 시댁 얘기 나오면은 또 굉장히 열띠게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며느리가 이걸 알았는데요.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온갖 정성을 다 해서 키웠는데 트집을 잡는다는 게 그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며느리가 좀 당장 눈앞에 이렇게 돈이 좀 나간다고 속상해가지고 그러는데 또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아주 효자라 지금 용돈도 잘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용돈을 준다고 제가 허투루 뭐 여기저기 쓰는 게 아니라 목돈으로 모았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또 쓰고 그렇지. 또 손자들 오면은 용돈도 주고 이런 데 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는 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시댁에 딱 갔는데 이제 저기 도련님이 이러이러한 선물을 가져왔어. 동서 고마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왜 그걸 숨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 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말을 못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시댁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을 잡았길래 저렇게 말도 못하고 몰래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대처를 못 하잖아요. 어떤 처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며느리로서 뭐 이렇게 시댁에 이렇게 한 일원으로서 처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배려되지 않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있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런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따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부모님을 당연히 줄 수 있죠. 능력이 되면.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주었다는 게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예,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거죠. 이게 꼭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댁과 관련된 일에 며느리 내 위치가 뭔가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어느 날 남편의 문자를 봤는데 잘 받았다. 고맙다 동생아. 이렇게 왔어요. 이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보, 당신 형님한테 돈 보냈어? 무슨 소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문자인데 잘 받았다는 게 뭐야? 돈밖에 없잖아. 그럼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아니,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다. 형이 힘들다. 그럼 형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누구 돈이든 누가 벌었든 그것도 상관없이 부부지간에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드리는데 며느리한테 드렸으면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세요 하고 모셔놓고 된장찌개라도 끓여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이 사람이 벌어왔는데 어머니께 너무 드리고 싶은 돈이니까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매달 한번 애써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돌맞히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저희가 더 여유가 되면 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남편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사업 성공하게 뒷발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서 상처만 아니 같은 그러니까 며느리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내들은 남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내가 그렇게 바뀔 수 못해, 있거든요. 나 그렇게 못해. 근데 아내를 무시하고 몰래 주면은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그럼 너란 존재 뭐야 두고 봐. 너 나중에 늙어서 보자. 밥 주나 봐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니 뭐 무슨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데 늙어서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아니 뭐 여자들은 용돈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아니, 배신감이에요? 배신감을 예? 느끼기 전에 왜 남편이 하는 거에 왈가왈부 뒤에서 이러지 말고 지가 나서서 이걸 이런 말 써도 되나? 오리까시 쳐라 이거지. 이게 뭐예요? 근데 오리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먼저 선수를 쳐라 이거지. 근데 그게 경제권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권이 있으면 좀 서운하긴 해도 내가 내 돈으로 용돈 드려야겠다라고 좀 해결이 될 것 그렇게 같은데 성들해야지. 남편이 벌어오는 돈 살림하는데도 야 이만큼이나 썼냐 눈치 보이고 주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여보 이거 어머님한테 단돈 10만 원이라도 용돈 드립시다. 그럼 남편이 야 그저 우리 살림 뭐 이런 남자 하나도 없어요. 며느리가 조금 더 현명해져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 나는. 용돈하고 시댁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가족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에서 부인보다는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를 좀 더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부인이 착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사실. 이 남편은 아직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부인이 생각할 때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끌고 가는, 거기서 나를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용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출발해서 부부간의 신뢰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요. 네네. 전문가의 판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 심리센터의 이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부부 문제 중에서요, 이렇게 좀 이번 사례랑 비슷하게 뭐 용돈 문제, 부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어느 정도인가요? 부모님의 이제 문제가 소재가 되어서 이렇게 부부 갈등으로 되어지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세 분류로 좀 나눈 편이거든요. 부부 중심 가정, 부모님 중심 가정, 자녀 중심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덱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부부 중심 가정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 가정으로 되어지신 덱들이 많으세요. 아, 그러면은 아내가 알았어요. 남편이 몰래 용돈 드리고 그리고 당신 왜 나 몰래 왜 그렇게 드렸어? 왜 그래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남편은 어떤 대답으로 대처를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무마가 될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좀 가는 말이 고와서요. 사실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그런 방식은 사실 남성들에게 더 대화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성들의 입을 더 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제 좀 민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실상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다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더군다나 당신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알게 돼서 다른 경로로 알게 돼서 내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여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당신도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성과 좀 더 만날 수 있겠죠.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전문가가 보시기에 돈을 들인 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많이 날까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하고 공유된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경제가 뭔가 좀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부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이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며느리 너 하나만 입 다물고 참으면 모든 가족이 다 편안해. 그러니까 너 하나만 죽으면, 너 하나면 조용히 하면 모든 것이 상황이 다 괜찮은데 너가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너가 더 두드러져서 문제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 가계부를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봤어?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먼저 따져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걸린 게 재수가 없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상황이 사실은 더 많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해요.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용돈을 줬는데 나 이거 눈 꿀꺽 감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한테 다 어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아들한테 얘야 이거 어떻게 애미한테도 이걸 네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거 알려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곤란하신 상황일 거는 같은데요. 네. 일단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그거는 자녀 부부의 문제지 시어머니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관여. 아니세요. 주지도 그래서 않는데 그 뭐 자녀 관여. 부부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렇게 애들 부부를 봤더니 영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괜찮은 상담실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이 남편의 경우에는 그 본가와 처가 어떤 방식으로 용돈을 드리는 게 좀 좋을까요? 현명할까요? 외벌이가 됐던 맞벌이가 됐던 어쨌든 한 달에 우리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총액이 있을 거예요. 그 총액에서 1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5%가 용돈으로 가지 그 이상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씩.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부에게 확보된 그 생활비에서 전체 90% 이상은 반드시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 90% 안에서 아이도 키우고 뭐 우리 살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부상담 심리센터의 이준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저희가 90 몇 표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결혼하신 분이라면 시댁과 친정에 대한 게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저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실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LT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과연 신세계 판정단 100인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따지고 물어야 된다. 그러면 파란색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모른 척 넘어가야 한다면 빨간색을 들어주세요. 달아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선택 들어주세요. 약간 섞였어요. 그냥 넘어간다? 야,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판정단 100인의 선택. 어머님들은 역시 아들 편이 아닌가 싶네요. 의외다. 오해다. 이거 진짜 의외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이 뭐 입 다물고 있어라, 죽은 척해라, 희생해라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슬기롭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현명하게. 고맙겠다 이거고 저도 또 의외의 그런 그 반응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모쪼록 저희들의 이 선택으로 사회적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고민 없는 세상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